탐나는 제주의 월요일 코너 책 속의 제주 이어갑니다. 오늘도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의주 책방지기와 함께하는데요. 자, 이달에는 선물과도 같은 제주의 그림책들을 주제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전희수 작가의 나의 가족 사랑하나요라는 책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전희수 작가 너무 유명한 작가이기도 한데요. 이 전희수 작가는요, 영재발굴단이라는 이 TV 프로그램에서 소개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진 작가이기도 합니다. 제주에 살면서 창작 활동을 정말 활발히 펼치고 있는데요. 8살의 꼬마 동화 작가로 데뷔를 했습니다. 네. 2008년생으로 올해 15살이 됐다고 하네요. 글은 물론 그림의 재능이 아주 뛰어난 작가인데요. 2016년에 동화책 꼬마 악어 타고를 발표하면서 작가로 데뷔했습니다. 이 책 이후 지금까지 총 5권의 동화책과 또 그림 에세이 3권, 수필집 1권을 발표하면서 부지런히 독자들과 같이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약 4년 전에는 제주시 함덕리에 걸어가는 늑대들이라는 갤러리를 열어서요. 이곳에서 판매되는 굿즈 수익금으로 제주 미혼모 센터와 또 아프리카 친구들을 돕고 있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성까지 정말 훈훈한 작가로 또래 친구들부터 어른까지 매우 두터운 팬층을 자랑하는 작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해서 뭐예요? 전인수 작가 정말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시선이 깊어서 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소개해 주실 나의 가족 사랑하나요? 네. 어떤 책인가요? 네. 이 책은요, 이 전희수 작가의 정말 많은 그 사랑을 받은 책 가운데에서도 첫 번째 그림 에세이집으로 가족들 간의 사랑을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 에세이집입니다. 가족에 대한 감사함을 일깨워주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연말이잖아요.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있기도 하고요. 이맘때면 사실 다양한 행사며 모임 등 정말 많아지는 때인데 이런 일정들을 소화하다 보면 아무래도 매일같이 보는 우리 가족들에게는 좀 소홀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하죠.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이 연말연시를 함께 보내면 좋을 정말 소중한 존재는 바로 우리 가족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이맘때쯤 우리 가족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한 번쯤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책을 준비했는데요. 가족뿐만 아니라 또 이웃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도 책에서 듬뿍 표현을 하고 있어서요. 잊고 있던 우리 주변의 모든 분들의 고마움 또한 같이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네. 책입니다. 그러니까 짧은데 묵직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글과 또 독창적인 그림체가 전인수 작가의 또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 첫 번째 그림 에세이를 또 어떻게 구성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총 3개의 챕터로 나눠서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나의 꿈, 우리는 모두 가족, 꽃과 함께 쉬어가자 이렇게 3개의 소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40편이 넘는 그림 작품과 글을 함께 싣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은 약 3편 정도를 추려서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나의 꿈이라는 부분에 실린 작품입니다. 책이 처음 출간됐을 때 책의 표지를 장식한 작품이기도 한데요. 이 작품과 함께 실린 글의 제목이 최고의 소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 그림인데요. 혹시 어떤 작품일지 짐작이 좀 가실까요? 북극곰 같긴 하고 뭔가 쓰는 것 같은데 두 발이 없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이 곰이 사실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두 발이 없는 곰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두 발을 갖고 싶어서 자신이 스스로 연필로 발을 그리고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건지 글을 같이 읽어드릴게요. 네. 최고의 소원. 잘린 두 발을 새로 갖고 싶어서 바닥에 펜으로 발을 그리고 있는 곰. 누군가에게 최고의 소원은 두 다리를 갖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소원을 아무렇지 않게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감사해야겠다는 마음이 든다. 만약 내가 두 다리 또는 두 손, 손가락, 팔이 없다면 얼마나 절망적일까?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는 이런 데서 시작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것을 차별이 아니라 차이로 보는 시선, 더 나아가서 혹시 장애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네요. 네, 그렇죠. 여기서는 이 신체가 불편한 곰을 빗대서 이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장애의 유무를 떠나서 인종이 다르거나 또는 성별이 다르거나 또는 가치관이 달라서 어른들 간에는 종종 다툼이 일기도 하고 또 불편한 감정을 무례할 정도로 드러내는 일들이 좀 많은데요. 네. 전희수 작가
작가는 그 반대로 나와 다른 모습에서부터 이해의 감정을 조금씩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전희수 작가가 10살 때 출간한 책이기도 한데요. 10살의 감수성과 포용력의 깊이가 정말 상당하기도 그러니까요. 하죠. 네, 차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서로를 존중하는 이 사회를 바라보는 작가의 신념이 책 곳곳에서 묻어나오기도 합니다. 네, 서로의 다름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전 작가의 철학이 또 돋보이는 작품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전 작가는 그럼 가족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소주제인 우리는 모두 가족이라는 그 작품에서 작가가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짙게 깔려져 있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엄마에 대한 글들이 정말 많이 와닿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한 작품을 같이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고마운 우리 엄마, 그리고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라는 작품입니다. 같이 들려드릴게요. 네. 고마운 우리 엄마, 그리고 세상의 모든 엄마들. 엄마는 늘 바쁘다. 우리를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하니까. 한쪽 눈은 아이가 앞으로 잘 가는지 지켜봐야 하고, 한쪽 눈은 물에 빠질까 염려하며 지켜봐야 한다. 엄마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이다. 이 세상 모든 엄마가 힘든 일들을 아무 불평 없이 사랑으로 하고 있다. 이런 엄마들에게 깊이 감사한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아니 10살 때 쓴 책 맞나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하는 일을 사랑으로 이해한다니까 전희수 작가 안에 어른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하고 마음이 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요, 제가 이 나이가 되어서야 정말 어렴풋이 느끼는 그런 감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마여서 지내게 되는 어떤 책임감, 그리고 또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든 극복해서 자식들을 돌보는 이런 정성, 이런 것들이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이 전희수 작가는 무려 10살 이전부터 이 감정을 알고 또 이해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이 점이 저한테는 정말 놀랍기도 하고요. 또 이모의 마음으로 참 대견해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또 여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 엄마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엄마들에게 이 영광과 감사를 표현하는 이 대목에서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정말 넓고 깊은 작가구나라고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책에는요, 이 작품처럼 엄마에 대한 감사함이 중간중간 잘 드러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작아진 엄마라는 작품에서 자신이 어렸을 때는 엄마가 커 보였는데 네. 이제는 그때보다 좀 더 작아진 엄마를 바라보는 그 작가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전희수 작가가 표현한 부모님과 형제에 대한 어떤 고마움을 좀 보고 있으면요. 그동안 알게 모르게 가족들에게 쌓여있던 어떤 불만들이 묵 녹듯이 사라지는 기분마저 들기도 합니다. 그 존재에 대한 감사함뿐만 아니라 용서와 이해의 측면까지 정말 함께 책을 보고 있으니까 제 마음의 폭이 더 넓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계속해서 작품 한 편 더 볼까요? 네, 제가 이 책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있는데요. 가족들 간의 사랑, 그리고 또 이웃에 대한, 그리고 또 자연, 동식물에 대한 사랑까지 모두 담겨져 있다는 점인데요. 이 모든 것을 같이 포괄하고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족이라는 작품인데요. 잠시 함께 감상해 볼게요. 우리는 모두 가족. 생긴 것도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우리는 모두 가족. 이 지구촌에 있는 사람과 동물, 우리 모두가 가족이다. 꼭 우리 가족 핏줄이 아니어도, 꼭 내가 키우는 동물이 아니어도 같은 핏줄처럼 아껴주어야 한다. 우리는 얼굴색, 피부색이 다르지만 모두 한 생명체로서, 한 인간으로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그 어느 누구라도 지구촌에 있는 한 생명체라면 아껴주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 우리는 모두 가족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친구가 될 수 있다. 네, 지금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림 속에도 정말 다양한 인종, 다양한 생김새, 다양한 동식물이 가득 담겨 있는데 지구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가족이라는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보듬어주고 또 지켜줘야 한다는 이런 내용 참 인상 깊었어요. 네, 그렇죠. 아마 이 책을 통해서 이 작가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긴 한데요. 그 어느 누구라도 지구촌에 있는 한 생명체라면 아껴주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
어떻게 좀 보면요, 이 간곡한 당부 같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단호한 조언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10살 아이의 말이라서 또 어른의 입장에서는 이런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에 더 사로잡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말이 사실 일상화가 된 요새 시대가 좀 일상화가 되어 있는데요. 네. 세상은 점점 좁아지고 있지만 또 인간을 비롯한 지구촌 생명들에게 우리는 얼마나 관대하고 그리고 또 얼마나 나누면서 사랑을 주고받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연말이라서 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 연말을 더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면 이 책을 여럿이 같이 읽으면서요. 또 피를 나눈 내 가족만큼이나 네. 세상의 모든 존재가 가족처럼 소중하고 또 귀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또 행동으로 실천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생각보다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으니까요. 네, 이런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뿌듯할까요? 대견하죠. 네, 전시 작가 덕분에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는데 네. 다음 주에는 그럼 어떤 책을 함께 만나볼까요? 네. 너무 따뜻한 12월이긴 한데요. 또 오늘 이 따뜻함을 이어받아서요. 좀 따뜻한 숲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들려드릴까 해요. 네. 이보영 작가의 모드락의 숲의 선물이라는 책인데요. 따뜻한 책 다음 주에도 기대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이보영 작가의 모드락 숲의 선물은 다음 주에 그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친절한 책 안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